말씀 나누셔도 돼요. 저는 원래는 4살 때 한국 무용을 계기로 전통음악에 사실은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를 전공했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타악기로 공부를 하면서 그 검은고라는 악기에 대해서 조금 성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음반을 검고의 명인 고음반들을 쭉 찾아서 듣던 중에 제가 되게 흥미로워했던 임동식이라고 하는 검고의 일찍 요절한 연주가의 그 고음반을 구하게 됐는데 그 임동식의 검은고와 함께 연주되는 악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딱 들으면 저희는 이 두 연주자 듀오지만은 한 연주자가 음악을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연주에서 저는 이제 임동식이 되게 천재적인 연주자라고 생각했는데 임동식의 음악을 끌고 가는 연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악기가 제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악기예요. 뭐 저음은 검고보다 더 풍성하고 고음은 가야금보다 더 낭낭한데 이게 명주 소리인지 철 소리인지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영혼을 울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고음반을 듣자마자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일까라고 국악계에 수소문한 결과 그것이 철연금이라고 하는 악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연주한 분 또한 이제 요절하셨는데 그 명창 안학년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의 철연금 연주였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철연금을 시작한 지는 95년도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좀 넘었나요? 그 정도 되나요? 네네.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또 국위를 선양하게 되고 우리 음악을 알리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졌지만 사실 그 의도나 나의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예술가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확인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통음악은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 내에서는 사실은 조금 아웃사이더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소수 특별한 사람들만의 어떤 향유되는 음악이지만 해외로 나갔을 때는 그와 상반되는 반응이에요. 오히려 우리 전통에 대한 소리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굉장히 환호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태도로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고 관객을 만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초청하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악기 들고 막 가방 들고 공항을 그리고 12시간 이상씩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은 편하게 연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고 난 이후 그리고 내 음악을 소중하게 그리고 정말 진심의 기립박수를 쳐주는 관객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 스스로의 내가 이 음악을 하고 나서의 행복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국내 무대보다는 해외 무대에서 제가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멀리에서 불러주건 혹은 그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조금 달려가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였나요?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대표 선수들이 와서 인도에서 한 도시에서 한 일주일간의 각 나라 대표들의 강의 1시간, 연주회 1시간이 쭉 발표하는 시기에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고, 사실 딱 갔는데 거기에 온 캐나다 뮤지션, 유럽, 일본, 중국 이미 내가 다 아는 음악이었고 별 흥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도 연주자를 딱 만나는 순간에 저는 정말
되게 놀랐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전통음악에서의 어떤 융합이나 어떤 크로스오버를 생각했을 때 서양 음악을 여태까지 8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 서양 음악에 대한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왔어서 던 그거에 비해서 인도 음악은 오히려 전통 음악과 매우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 음악을 근간에 두고 어떤 새로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수성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오버 한다면은 인도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인도로 갔죠.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그 인도 북부의 그 따블라의 명인이고 지금은 이제 뉴욕에도 그 따블라 학교가 있고 인도에도 있는데 그 구루지를 만나게 돼서 인도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인도 타악기를 배운 건 아니고요. 인도 음악에 대한 것과 그 대표적인 따블라라고 하는 악기 리듬을 어떻게 훈련하고 운용하고 리듬의 어법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제 음악에서 아주 많은 부분 지금 녹여내고 있거든요. 이도는 이렇게 전통음악이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일부 몇 명만의 즐거운 음악이 아니라 좀 더 보편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혹은 우리 국내 여러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앙상블입니다. 멤버들은 이제 제가 철연금과 장구를 하고요. 저희 멤버는 실제적으로 그 한 연주자가 2가지 이상의 악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철연금과 장구를 연주하고 또 베이시스트 서정철 씨는 콘트라베이스와 일렉 베이스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박범태 씨는 동해안 무가의 구음과 또 동해안 장구를 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영조 씨라고 재즈 피아니스트의 아주 활발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그 피아노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피아노 건반 그다음에 미디 컴퓨터 음악 이렇게 이 분야에 4명이 모여서 이도라고 하는 앙상블의 월드뮤직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앙상블의 이름이 이제 네이밍이 이제 이도라고 하는데요. 이도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종대왕의 이름이에요. 이도. 사실은 제가 전통음악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혹은 정말 멋지다 이 남자라고 생각했던 게 세종대왕이었고요. 국악의 역사에서 보면은 작곡가이고요. 작사가이고요. 악기 제작자이고요. 그리고 절대 음감의 소유자예요. 이 왕의 생각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2가지였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과 함께 즐겨야 된다. 일반 귀족이나 궁에서만 즐길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이 제가 월드뮤직을 하는 전통음악이 일부 우리만이 누리는 음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공감하고 싶다는 저의 그 음악 철학과 세종대왕의 그 여밀락이라고 여민이 이제 백성과 더불어 락 즐기는 음악이라고 하는 곡을 만들면서 그 세종대왕의 음악 철학을 표방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랑 너무 같은 부분이었고 전통음악에 있어서 다른 그 여타 장르의 음악보다 장단,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모든 연주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기존 모든 대학에 이 음악가의 타악을 전공으로 가르치는 지도할 수 있는 전공 교수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예종에서는 그것을 문제 제기했던 것 같고 그럼 우리 학교에서부터 최초이긴 하나 그 전통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을 전문적으로 아이들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전임 교수를 뽑자라고 하는 의견을 교수회에서 내셨고 그래서 제가 또 지원해서 이렇게 학교로 오게 된 지는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원래는 타악 교수가 어떻게 보면 국내 1호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통음악에서 타악이 중요한데도 타악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는 대학교에 없어요. 연희 전공의 연희 선생님들이 있어요. 음악과의 타악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한예종이 좀 앞서가는 거죠. 한국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전문 교수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학교부터 만들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제가 1호로 오게 된. 한예종의 전문사를 다니면서는 정말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전통음악의 이론이 일정 정도 획기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탄탄하게 저의 음악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문사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음악을 중심으로 그것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그런 베이스를 공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많은 이론도 정립되었고 음악적인 것도 많이 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전문사 시간이었고 사실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고요. 처음에 전통원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그 파격과 쇼킹 그 자체였어요. 커리큘럼과 특히 입시 제도 그것은 그 단언컨대 그 전통음악계의 모든 대학에 큰 충격을 주었고 20년 동안의 변화를 저는 이끌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서울대나 한양대나 이대 에서 우리와 흡사한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와 흡사한 입시 제도와 커리큘럼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통예술원이 이 다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주의 무대에 쓸 때와 강의실에 쓸 때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약간 제 강의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되게 그 무대에서의 자유로움처럼 강의에서도 저는 자유로움을 추구해요. 연주 무대에서와의 똑같은 그 감흥을 강의에서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무대 위에서 제가 어떠한 식임사 연주를 딱 했는데 그것을 딱 알아듣고 객석에서 얼씨구라는 추임새를 딱 해줄 때 정말 연주자는 최고로 행복하거든요. 근데 강의를 할 때도 저는 똑같은 거를 느껴요. 어떠한 음악에 대한 어법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강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이제 처음에는 다 보여요. 앞에 있으면은 40명이 앉아서 저 끝에서 핸드폰 하는 친구, 뭐 조는 친구, 뭐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수업을 끌고 가죠. 그러다가 제가 음악의 어법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점이 이것 때문이었어.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떠들고 졸고 이랬던 친구들이 일시에 제 소리에 얼씨구라고 추임새 해주는 것처럼 40명의 눈이 동시에 저를 반짝반짝 빛나면서 확 집중해 줄 때 정말 무대하고의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아요. 강의하는 순간순간에. 그래서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예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제가 학자적인 면을 이끄는 수업이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그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멘토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저는 무대와 똑같이 강의에서도 그런 점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통에 대한 의미. 전통은 그 시대에 늘 새로운 것이었다라는 명제가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사에서도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기존의 양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반응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것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성으로 계속될 때 어떻게 된다? 전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전통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저희 음악에서 산조라고 하는 지금은 정말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뭐 소나타 같은 악곡인데요. 산조 자체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흩어질 산의 가락조자예요. 그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다 흩어진 가락이라고 했어요. 어법에 딱딱 맞게 밀고 달고 맺고 풀고의 어법으로 음악을 구성하다가 갑자기 계속 달아가다가 갑자기 뚝 맺어버리는 거예요. 선율이. 사람들이 그
그 기존의 연주가들이 난리가 났죠. 저 흩어진 가락들이야 저거. 이랬던 부정적인 이름이 붙었던 산조가 지금은 완전한 전통이 돼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와 행보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건강하게 지속될 때 전통이 된다.